네, 오늘은 인간과 항자연의 관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는 2페이지예요. 뒷장. 자연관의 변천. 과거에는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자연과 인간을 서로 의존하는 관계로 인식하여 자연에 순응하였다. 옛날에는 자연에 순응했었어요. 하지만 근대 이후, 즉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될 그 시점을 말하죠.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연을 이용과 지배의 대상으로 인식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연을 이용하고 지배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 이렇게 우리는 닭을 이렇게 철장 안에 갇히게 해서 닭들이 알만 낳도록 기르고 있죠. 요거를 배터리 케이지라고도 부르는데, 배터리 케이지는,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포열, 어떤 이렇게 쌓는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케이지는 철장을 말하는 겁니다. 세장. 그러니까 좁은 한정된 공간에 밀집 사육할 수 있도록 철망으로 만든 케이지를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방식이 너무 동물학대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닭이 여기 있으면.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좁은 공간에 많은 닭을 키울 수 있고, 또 적은 비용으로 많은 닭을 키울 수 있으니까 효율적이죠. 돈을 많이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세계 곳곳으로 퍼져서, 그래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이 다 대중화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게 실상이에요. 동물도 자연의 일부니까 자연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지배와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얘네들은 알만 낳고, 그래서 달걀을 많이 낳아서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인 겁니다. 자,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연을 적극적으로 정복하고 이용하려 했다고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증기기관차예요. 인간이 과학기술 그 이론을 이용해서 이런 기계를 만들죠. 증기기관차는 석탄으로 움직이죠. 자, 여기 석탄을 여기다 놓으면은 이게 연소하고 그것이 물을 끓여서, 즉 증기를 만들어서 그 압력으로 이런 터빈이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증기기관차예요. 이게 과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이런 기계를 만들었고, 이것이 인간에게 많은 이로운 것을 얻게 된 거죠. 즉 이렇게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자연을 적극적으로 정복하고 이용하려 했다는 것. 자, 그래서 요즘에는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서 생태중심주의, 저번에 배웠던 그것이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의 결과와 문제점. 결과, 인간의 삶은 편리해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됐다는 거다. 중국집에 탕수육과 한두 가지 메뉴를 더 주문하면 따라오는 일회용기가 13개나 됩니다. 모두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음식물이 남겨진 채로 버려지는 일회용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쓰레기 대란의 원인이 됩니다. 정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재활용 수거 선별 업체입니다. 이곳에 하루에 40톤 정도의 주택가 쓰레기가 모이는데요. 그중에서 30% 정도는 재활용을 할 수 없어서 그대로 폐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에선 재활용 쓰레기를 한데 모아 배출합니다. 그런데 한두 개만 오염이 된 채 버려져도 봉투 안에 든 모든 재활용 쓰레기가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내용은 알다시피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스티로폼이라든지 종이라고 하는 건지 이런 플라스틱들 인간이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낸 거죠. 편리하죠. 근데 그만큼 심각한 환경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시면은 해수 분석 결과 바닷물 1리터에는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서해에 125개, 남해에 77개가 발견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걸 마시고 있는 거죠.
환경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조개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보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바지락 100g에 서해 102개가 발견이 되고 남해에서는 또 소라에는 57개가 발견이 됩니다. 심지어 서해에도 338개, 모래에도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되네요. 자, 현실은 이렇고 그럼 앞으로 어떤 관계가 바람직하냐?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를 보는데 인간 중심주의에도 좋은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뭐냐? 인간의 장기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 중심주의도 잘만 보면은 좋은 면모가 있어. 환경을 보호하자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환경이 파괴되면 인간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환경 보호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생태 중심주의는 말할 것도 없죠. 자연 그 자체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환경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뭐냐? 여튼 둘 다 환경 보호를 얘기하고 인간 욕구를 적절히 조절하자 이런 얘기라는 것은 둘 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목적은 다르죠? 이건 인간의 이익을 위해, 이거는 환경 자체를 위해서. 자, 그래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바람직한 자세는 뭐냐? 인간과 자연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공존한다. 함께 존재한다. 살아가는 존재로 보자는 거죠. 같이 가야 돼요. 모든 생명체의 가치를 존중하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보존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저번에 배웠던 생태 중심주의 아이디어가 나와 있죠. 인간도 생태계의 구성원이다. 일부에 불과하다. 자연에 속해 있다. 인간의 삶과 생태계를 유기적 관계, 유기적이라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어떤 기자들이 취재를 했어요. 완전 친환경 달걀입니다. 동물을 자유방목으로 계란을 생산하는 곳. 그래서 닭들을 저번에 봤던 것처럼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움직여서 얘네들도 자유를 보장해요. 그런데 제목이 그거죠. 건강해서 더 맛있는. 자, 보시면 일반 계란은 약간 탁한데 이건 아주 선명하죠. 그러니까 이게 더 맛있고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상품 생산하는 사람은 더 비싸게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인간한테 더 오히려 이득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친환경적인 방식이 그 자체가 환경이 소중해서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인간에게 더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이 좀 담겨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동양의 자연관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동양은 환경 친화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환경을 되게 친화적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여기 동양의 자연관, 여기 부분은 좀 중요시 하시고 좀 약간 어려운데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유교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조화, 천인합일의 경지를 지향한다. 자, 천인합일. 여기는 하늘과 인간이 합일, 하나가 된다. 하나로 합쳐진다. 자, 그리고 요거 내용을 한번 적어보세요. 천은 따뜻한 사랑의 원천입니다. 사랑, 이건 어지린자예요. 사랑의 원천. 그리고 인간은 천을 본받아, 하늘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을 보시면은 만물을 굉장히 따뜻하게 사랑해요. 어떻게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은 해가 있어서 여기에 해가 있죠. 하늘에 해가 이렇게 비춰주니까 이렇게 벼가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은 이렇게 식물을 자라게끔 합니다. 그걸 보고서 유교에서는 하늘은 정말 만물을 사랑하는구나. 만물이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바로 사랑의 원천이 바로 하늘이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하늘을 본받아서 하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거죠. 아까 사랑을 한자로 어질인이라고 한 거죠. 바로 사랑을 실천하자. 그래서 인간도 하늘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경지에 똑같아지는 경지가 되는 거죠. 인간이 하늘처럼. 여기서 하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늘에 완벽하게 맞추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 인간이 주변을 배려하는 하늘의 모습을 닮아서 자연환경을 소중하게 하자. 주변들을 다 소중하게 하자. 이게 천인하빌. 불교. 서로 연결되어 상호 의존하는 연기의 깨달음. 자, 여기 연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 이거 기자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기예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예시가 있을까? 저번에 영상에서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가 멸망한다. 아니, 꿀벌과 지구가 무슨 관계가 있냐? 꿀벌이 사라지면은 식물도 자랄 수가 없고, 식물이 사라지면은 동물도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수 있고, 동물이 사라지면 인간도 또 사라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꼬리에 꼬리에 연결되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교의 연기설입니다. 자, 그런 걸 알았다면 우리가 이 꿀벌을 봤을 때도 남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죠. 꿀벌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꿀벌의 생존을 위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베풀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어라. 이 자비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베풀어라. 자비라는 것은 불교의 용어입니다. 자, 도교. 자연 그대로의 질서를 따르는, 자연 그대로. 그러니까 뭔가 인위적으로 바꿔 나가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뭐 산에 있는 나무를 베가지고 건물을 짓거나 이러지 말고 최대한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무위. 이 무자라는 것은 없을무예요. 없을무. 그리고 이거는 할위. 함이 없는 거예요. 자연은 스스로, 그리고 그러함. 스스로 자연이 하는 방식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무위자연이다. 이 용어 잘 기억하세요. 무위자연. 자, 요거 영상 볼게요. 국가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자원 개발과 그로 인해 파괴될 자연 환경,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최근 남아프리카 나미비아와 북극해에 인접한 그린란드가 직면하고 있는 고민거리인데요. 지구촌인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국토의 80%가 사막인 남아프리카 나미비아. 드넓게 펼쳐진 사막의 끝에선 대서양의 푸른 바다도 만날 수 있는데요. 사막을 관통하는 오카방고 강 주변 분지는 지구상에 몇 군데 남지 않은 야생지대입니다. 얼룩말과 영양 등 포유류 164종과 조류 540여 종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코끼리물이 서식지기도 한데요.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 오카방고 분지가 개발의 열기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310억 배럴의 원유를 채굴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한 석유 기업이 시추권을 따냈습니다. Worried because the things, the oil they are doing. We don't know what the effect of that oil and our environment. 주민들은 개발이 주민 생활은 물론 환경도 위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발 예정 지역에는 코끼리들의 이동 경로와 주민들이 농사짓던 땅 일부도 포함됐는데요. 개발이 본격화되면 수질과 대기 오염으로 생태계가 망가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The wildlife will be diminished and the beauty and pure nature that's here. 자, 요게 저번에 생태 중심주의 레오폴드 이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아무래도 반대하겠죠. 왜냐하면 전체 생태계 균형을 깨트리잖아요. 여기에 본래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인간은 생태계의 구성원일 뿐이에요. 인간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움과 온전성, 안전성 이런 것들이 훼손되기 때문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또 이거를 도교의 사상에서 비교해 본다면은 도교에서는 무위자연이라는 가치를 얘기하죠. 인위적인 것이 없이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 가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굳이 개발을 하는 것을 반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마을이 부유해지고 국가 발전이 된다는 것은 인간 개개인의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죠. 다른 구성원은 고려하지 않는 것. 사실 이런 것들이 다른 구성원들한테 피해를 주고 다시 인간한테 돌아오는 일을 발생시켰죠. 이렇게 여러 존재가 어떤 존재가 생기면은 다른 것이 생겨나고 또 연결돼서 다른 것이 생겨나서 결국 인간에게 돌아오는 것. 이거를 불교에서는 연기설이라고 설명을 했죠. 네, 아무튼 요거 내용 끝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재미있는 내용 많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학습지로 돌아와서 동양 자연관의 특징. 동양의 자연관은 환경 친화적이다. 유교에서는 인간이 하늘의 도,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근본 원리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이 만물,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원리, 그거를 바로 도라고 합니다. 서양으로 치면은 이게 바로 하느님이죠. 하늘의 도를 본받아 다른 인간과 존재를 사랑하고 어질게 행동하는 인을 베풀어. 유학에서는 하늘의 도는 곧 인으로 보고 있어요. 유학에서는 도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냐 하면 하늘은 만물을 사랑하러 베풀려고 합니다. 그거를 인간이 본받으라는 거죠. 도가에서는 무위자연을 추구하죠. 그래서 욕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자연의 가치, 아름다움을 강조한다. 인간적인 게 들어가면 안 돼. 불교에서는 만물이 서로 밀접하게 관계 맺고 상호 의존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를 연기라고 한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라. 그리고 이렇게 동양 자연과는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존재한다. 그러니까 서양하고 비교하면 서양은 인간을 더 앞세운단 말이에요. 인간에겐 이성이 있고 자연은 생각을 못하니까 열등하다. 지배해야 된다라는 것인 반면에 동양은 이렇게 자연 조화를 강조한다. 자, 그래서 여기 생태관광이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기 사람들이 있죠? 여기가 뭐냐면은 오스트레일리아의 필립섬이에요. 남쪽인데 펭귄이 살고 있어. 근데 사람들의 그 길이 딱 정해졌고 여기에 직접 다가가지 않게 해요. 나무 통로를 이용해서 있어. 여기 가지고 조용하게 펭귄을 봐야 돼요. 사진 촬영도 안 됩니다. 자연 그대로의 특성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또 인간이 궁금한 것,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것, 재밌는 것, 이거를 서로 침해하지 않고 충족하는 것, 이게 바로 생태관광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봐봐요. 자연 본래의 특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즐기는 여행 방식을 생태관광이라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삶과 생태계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이다.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죠. 자, 그래서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근대 이후 서구를 중심으로 인간중심주의 바탕으로 자연을 이용과 지배의 대상으로 인식했대요. 그리고 생태관광, 자연의 본래 특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즐기는 여행 방식. 3번, 자연의 질서를 본받은 삶을 사는 무위자연은 그렇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동양의 자연관이 잘 나타나 있죠. 자, 무위자연. 4번, 동양의 자연관은 인간이 자연을 닮아감으로써 언제나 하나를 지향하는 일체관계. 그렇죠. 하나로 여기는 것, 조화를 강조하는, 일체라는 것은 하나의 몸이에요. 하나로 보자.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에서는 자연 그 자체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